토트넘이 B클럽일 수 없는 증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정료입니다. 2013년 베일을 팔아먹을 때 약 1300억을 레알 마드리드로부터 받아먹고 2017년 카일 워커를 맨시티로 떠나보낼 때 700억 정도 받아먹었는데 선수를 영입하는데 1000억 이상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은돈벨레, 히샬리송이 최대 금액인데 선수 영입 참 그렇죠. 프리미어리그 기준을 볼 때 1위부터 10위까지 선수들은 맨유, 첼시, 리버풀, 맨시티 뿐입니다. 이미 몇 년 동안 이정료만 가장 많이 쓴 팀이 맨유인데 이제 그 아성을 넘을 팀이 바로 첼시입니다. 첼시는 전반기에도 가장 많은 돈을 쓰더니 겨울 이적 시장에서도 한 선수에게만 1600억이 넘는 금액을 쓰면서 프리미어리그 내 역대 1위에 올라버렸습니다. 그 선수가 누구냐면 엔조 페르난데스입니다. 지난 시즌 리버풀이 1억 유로로 벤피카에서 누네스를 데려왔는데 벤피카가 이 돈으로 영입한 선수가 바로 엔조 페르난데스거든요. 페르난데스는 당시 아르헨티나의 리버플레이트에 소속된 선수였는데 134억에 벤피카로 이적했습니다. 그런데 1년도 안 돼서 134억 선수가 1600억 선수가 된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스페인과 포르투갈 리그에서는 노동법상 바이아웃 조항이 의무인데 벤피카 구단이 페르난데스를 영입할 때 1억 2천만 유로의 바이아웃을 걸었습니다. 진짜로 그 돈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쉽게 팔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이강인도 발렌시아 소속이었을 때 바이아웃이 8천만 유로였던 것처럼요. 페르난데스는 벤피카 소속으로 챔스 무대에서 유벤투스와 PSG를 상대로 공격 포인트를 기록하며 활약했고 덕분에 리버풀, 첼시, 레알 마드리드 등 B클럽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때의 예상 이적료는 3,200만 유로, 하나로는 약 430억 정도였습니다. 바로 3배가 뛰어버렸는데 이 정도면 충분히 납득은 가죠. 김민재도 1년 만에 3배가 오르고 다시 6개월 만에 또 3배 정도 올라버린 상황이니까요. 그런데 페르난데스는 이번 카타르 월드컵에서 상상 이상의 활약을 펼치게 되면서 페르난데스의 몸값이 치솟았습니다. 페르난데스는 아르헨티나 국적으로 이번 월드컵 우승의 주역으로서 중원을 잘 지켜내며 영플레이어 상까지 수상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값이 2배 이상 더 뛰면서 8천만 유로를 호가하기 시작했고 중원이 완전히 무너진 리버풀이 1억 유로까지 제시했다고 알려졌습니다. 어떻게 보면 벤피카는 리버풀 덕에 페르난데스를 영입할 수 있었던 건데 매몰차게 그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리버풀뿐만 아니라 레알 마드리드, PSG는 물론이고 맨유, 첼시 등의 B클럽들 역시 페르난데스를 노리고 있던 상황. 왜 그러겠습니까? 선수가 어린데도 축구 자체를 잘해버리니까 탐이 나는 거죠. 이런 선수 한 명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알려주는 선수가 바로 캉테입니다. 캉테가 있으면 그냥 팀은 강해지죠. 지금 첼시 캉테가 없으니까 망해가고 있죠. 페르난데스는 최소한 캉테급이라고 본 것입니다. B클럽들 뿐만입니까? 신흥 부자구단인 뉴캐슬도 영입전에 참전한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후 포르투갈 매체인 해코르드에서는 첼시가 1억 3천만 유로를 제시했다면서 첼시 이적이 유력하다고 밝혔고 페르난데스와 첼시 간의 개인 합의는 이미 진작에 완료됐다고 전했습니다. 1월에는 구단 간의 협상만 끝나면 이적이 완료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첼시는 기어코 페르난데스의 바이아웃 금액 이상을 질러버리면서 영입할 의사를 비춘 겁니다. 벤피카는 이미 챔스 16강도 진출해 있고 대진도 좋다 보니 8강 진출 기회였는데 졸지에 바이아웃 금액 때문에 중요 선수를 잃게 되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벤피카는 초대박이 터진 건데요. 1년 사이에 3천억 가까이를 번 건데요. 이 정도면 레비 회장이 벤피카 유학 갔다 와야죠. 페르난데스는 고비도 살짝 있었습니다. 바이아웃 금액을 지불하기 때문에 무조건 팔아야 한다는 건 맞는데 지급 방식에 대한 문제로 이적 협상이 길어지게 됐고 페르난데스는 무단으로 팀을 이탈해 아르헨티나로 가기도 했습니다. 첼시를 가고 싶었던 거죠. 바보. 많은 우여곡절 끝에 첼시는 1억 2천만 유로를 내기로 하면서 프리미어리그 역대 최고 이적료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이런 걸 토트넘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히샬리송 영입에 900억 정도가 최선입니다. 실제로 토트넘이 필요한 선수가 페르난데스 같은 선수 아닌가요? 아이고 답답하. 벤피카가 페르난데스 데려올 때 토트넘은 뭘 했는지 참. 스펜스 데려왔죠.
그런데 첼시 좀 너무한 것 같은데 이번 겨울에만 거의 5천억을 쓰면서 정말 돈을 물쓰듯이 썼습니다. 엔조 페르난데스라는 선수가 분명 월드컵에서 대활약하는 것도 맞고 벤피카에서 돌풍을 일으킨 것도 맞는데 역대 최대 이적료까지 내면서 급하게 데려왔어야 하는 선수일지는 첼시 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경쟁이 과열된 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긴 하지만 미국 자본을 등에 업은 첼시가 정말 해도 너무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하죠. 영국식 스포츠 경제를 미국이 집어삼켜버리듯 보이기도 합니다. 영국 매체인 더선에서도 스페인 프리메라리가의 테바스 회장과 이와 관련한 인터뷰를 나눴습니다. 이번 겨울 프리미어리그 이적료 지출의 절반을 첼시가 책임졌다. 말도 안 되는 금액이다. 프리미어리그는 지난 수년간 수십억 파운드를 손해봤다. 프리미어리그의 선 넘는 지출은 유럽 축구 시장의 인플레이션을 야기해 지속 가능성을 위협한다라면서 첼시가 미국 구단주를 믿고 무지막지한 돈을 쏟아붓다가는 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최근 프리미어리그에서는 1억 유로짜리 선수들이 많아졌는데요. 리버풀의 누네즈나 맨유의 안토니가 그 대표적인 이적생들입니다. 그러나 이 선수들 중 누구도 소위 돈값을 하는 선수가 없죠. 잉글랜드에서 가장 비싼 선수가 된 페르난데스가 돈값을 하려면 최상위 미드필더급 활약을 해야 합니다. 강태가 생각나지 않게 만들면 그게 가장 베스트고 최소한 에리센급 활약은 해줘야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미국식 선수 영입이 더 좋다는 말도 있습니다. 실제로 페르난데스는 축구계에서 매우 드문 8년 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페르난데스만이 아니라 무드리크도 8년 반 계약입니다. 참고로 메이저리그는 10년 넘는 장기 계약이 수두룩합니다. 왜 미국식 계약이 됐을까요? 우선 메이저리그는 이적료가 없습니다. 리그가 다르지 않는 이상 그냥 구단과 선수가 직접 거래합니다. 그래서 구단이 선수 장기 계약을 하면 10년 5천억 이런 천문학적인 계약을 합니다. 순수한 인건비 비용인 것입니다. 이적료라는 것은 다른 구단에게 회수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좋은 선수를 저비용으로 그것도 장기 계약으로 영입하면 오히려 구단은 그게 바로 대박이죠. 그게 바로 토트넘이잖아요. 손흥민은 20만 파운드 주고 있으니 손흥민의 활약으로만 환산하면 최소 7년 동안 1,000억은 벌어다 준 겁니다. 첼시의 그 두 선수는 22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 파운드도 많아 보이죠. 이 부분도 첼시에게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한 겁니다. 1년 이적료로 분할하면 약 200억인데 이적료에 비해 선수에게 직접 주는 주급은 10만 파운드가 되지 않습니다. 최고의 선수라면 22살 홀란처럼 주급도 굉장히 높아야 하는데 홀란의 주급이 4배 가까이 높습니다. 첼시 구단은 이적료를 지불했을 뿐 만약 8년 후 혹은 그 사이라도 다시 선수가 이적할 때 어느 정도 회수를 하면 엄청난 투자를 한 것도 아닙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바라본다면요. 엔조 페르난데스가 계속 잘하게 된다면 계약 종료 기간에 또 높은 금액을 회수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첼시는 오히려 주급 덜 나간 상태로 이적료 회수하니까 결코 손해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도박 같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1, 2년 하고 부상 등으로 폼이 돌아오지 못하면 거의 1,000억씩 날아가는 거니까요. 개인적으로는 구단끼리 서로 좋을 뿐 페르난데스, 무드리크에게는 결코 좋은 계약일 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옵션이 많고 성과급이 주급보다 훨씬 많으면 모르겠지만요. 솔직히 첼시 겁나게 부럽습니다. 토트넘이 딱 포지션 두 자리만 1,000억씩만 써도 바로 손흥민 우승컵 청신호 되는 건데요. 그죠? 계산기 돌려도 가능하지 않나요? 우선 올 시즌 이적 시장은 끝났으니까 올 시즌은 기적을 바라보고 다음 시즌 콘테 감독 말대로 마지막 4번째 이적 시장 기대해 보시죠. 첼시 이러고도 파리하면 역사의 길이 남을 이슈될 듯 합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